지난주에 우리 끝나고 멘트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다음 주에 투자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텐데요. 하자! 이래 하자! 이래. 그래서 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힘들죠? 아니요, 더 힘들 겁니다. 엄청 쉽게 한 겁니다. 엄청 편안하게 전달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했죠? 학교에서 했을 때보다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100배로 쉬워요. 엄청 쉬운 건데, 근데 내용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자, 단리복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가니까 단리, 복리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단리라는 말은 실은 사용 안 하죠. 저 단어는 안 쓰지만 복리라는 말은 즐겨 씁니다. 복리.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리가. 이자를 복으로 준다고요? 복리 설명해봐요. 복리 상품을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리 상품이 가끔씩 나오는데, 나올 텐데요. 금융권과 조금은, 요새는 이제, 만일 우리은행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 계속해서 뭔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금융권 정보는 받아보는 게 좋아요. 내한테 필요 있든 필요 없든 보시고 필요하면 가입을 하면 되니까. 형님 젊었을 때요. 7, 80년대에는 복리 상품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아, 퇴직금도 다 복리로 했습니까? 네. 그 복리로 할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이자율이. 근데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율 몇 퍼센트 줬습니까? 우리는 얼마를 알고 있습니까? IMF 전까지 10%.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 10% 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요새는 맡기면 얼마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소비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경제 수준 12에서 가끔 내려가면 11위, 2위 정도지. 세계 경제 12국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금리는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금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돈 안 됩니다. 근데 왜 예전에는 돈을 그렇게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왜 10%나 줬을까요? 나라가 돈이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이 예금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초등학교 다닐 때 강제로 학교에서 예금을 강제로 시켰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쌤이 야단치지 않던가요? 아니 내가 예금을 안 하는데 쌤이 야단을 쳐요. 왜 야단 쳤을까요? 교감쌤한테 야단 들으니까요. 교감쌤은 왜 야단 들었을까요? 교육청에서 또 난리 치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 그때 당시 문교부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코 묻은 돈 좀 가지고 오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졌으니까. 7, 80년대 전화기 집에 넣게 되면 그때 당시 전화기 넣을 때 뭔가 사지 않았나요? 채권 사지 않았습니까? 채권 사야 됩니다. 채권 사야 전화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채권 팔아서 뭐 했을까요? 지금처럼 전신 전화 사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이쪽에 돈이 워낙 많아서. 아파트 살 때 채권 삽니까? 왜 채권 사라고 하죠? 그 기금 모아서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젠가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공공임대도 많아지고 그래서 무주택자가 없는 세상이 되면 그 채권도 더 이상 사라지겠죠. 복리상품. 가끔 복리가 나와야 잘 봐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복리가 나오기는 오는데 기간을 딱 100일로 제한을 한다든지 최장기 1년으로 제한합니다. 많이 안 줍니다. 이거 기간이 길어지면 은행이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자, 그러면 단리와 복리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오세요. 문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답니다. 항상 이자율은 열립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연 10%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년간 이자로 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갔습니다. 2년차. 이자 얼마 받죠? 10만 원. 3년차도 10만 원 받아요. 그럼 이자는 총 얼마를 받는 겁니까? 이자는 이렇게 해서 30만 원 받는 겁니다. 자, 복리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복리는 이렇게 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이자 얼마 받습니까? 예, 10만 원 받습니다. 자, 2년차가 됩니다. 2년차. 2년차가 되면 110만 원이 투자된 거예요. 요 이자를 내가 받아간 게 아니죠. 그럼 다시 그거까지 투자된 걸로 봐요. 요것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아요. 그럼 3년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1만 원이 투자된 거예요. 요거에 또다시 10%만큼 받아요. 그럼 이게 월로 계산해 봐요. 월로, 평소로 월 개념이니까 월로 계산이 되면서 한 10년간 복리로 받는다고 전제해 봐요.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은행은 전부 다 제한하는 겁니다. 복리로 되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총 받는 이자는 이렇게 됩니다. 복리로 받는 게 좋아요. 대신 복리 상품 없어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험 상품이 복리라고 설명 안 하던가요? 아, 보험을 가입을 안 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음부터 경제 학교를 만들어서 경제교실을 만들어서 별도로 경제 공부를 좀 합시다.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복리 상품이라고 막 설명 안 하던가요? 이게 복리인데? 일단 읽으세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같이 받는 거예요. 보험을 설명할 때 복리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봐요. 복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보험 상품 20년짜리 가입하면 복리는 거의 15년 지나면 복리가 적용돼요. 왜 그때 복리가 적용될까요? 보험회사는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빨리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든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빨리 해지하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다 성장한 거 아닌가요? 7, 80년 다 그런 식 아닌가요?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보험회사 다닙니다. 그럼 모든 가족은 다 들어야죠. 그죠? 또 큰 금액으로. 그러다가 몇 달 넣었다가 힘이 부딪히면 안 넣죠. 해지하죠. 그럼 돈 얼마 나옵니까? 한 푼도 못 받아요. 보험회사는 다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지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면 해지하지 말래요. 결론 보험 언제 해지해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 사망 시에. 생명보험이 제일 기분 나쁘지 않던가요? 대화가 잘 안 될랍니다. 생명보험 막 설명할 때 기분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걸 화폐 시간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 하나를 봅시다. 잘 보세요. 돈이 보유이 되면 반응이래요. 24년도에 5만원, 25년도에 5만원, 26년도에 5만원. 자, 이 5만원 중에 하나만 딱 가져가세요. 언제 5만원을 가져가시겠습니까? 24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응?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얘가 화폐 가치가 제일 크니까 명목상 가치는 똑같아요. 전부 다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 가치가 달라요.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락하죠. 자, 우리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님을 상정해 보세요.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을 받은 할머님께서는 이 돈 안 쓰죠. 손자한테 받아서, 그죠? 그럼 이 돈 주로 어디에 넣었던가요? 예, 장판 밑에요. 이 돈 언제 발견됩니까? 할머님 사후에요. 한 20년 후에 이 돈이 발견돼요. 그럼 돈의 가치는요? 엄청 떨어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은행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돼지저금통에다가 저축한 적 있나요? 누가 그 돼지저금통을 선물하던가요? 엄마가요? 엄마 때문에 경제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의 경제관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 무렵에 나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은행에 갔어야죠. 그리고 용돈이 생기면 이렇게 저축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주식에도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야죠. 통장 만들어주면서 필요하다면 코인에도 경험해. 이 투자를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금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등록금을 줘버리면 이걸 몽땅 다 주식에 투자해버리고 날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애초부터 투자를 권해봐요. 본인이 해보고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느 순간 안 하겠지만 하는 게 좋아요. 자, 갑시다. 근데 왜 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알아갑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 올리세요. 지금 계산기는 없으니까. 핸드폰에서 계산기 기능을 찾으세요. 직접 계산할 겁니다. 계산의 편의상 이자율은 10%라고 전제할게요. 그러면 24년도에 5만원은 지금 24년도니까 그대로겠죠? 얘는 그대로 5만원짜리예요. 자, 그러면 25년도에 5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얼마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자율이 10%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일단 먼저 상식적으로 24년 돈의 가치가 큽니까? 25년 돈의 가치가 큽니까? 24년. 그럼 25년 5만원을 24년도로 가지고 오면 5만원보다 업 됩니까? 다운 됩니까? 다운. 그럼 곱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5만원 나누기 1.1입니다. 1은 어디서 봤을까요? 기준. 자, 5만원 나누기 1 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5만원 그대로예요. 0.1은 어디서 봤습니까? 10%. 계산기 누르세요. 얼마 나오는지. 예, 이렇게 나와요. 제일 뒤에 그냥 소수점 이하 반올림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요. 자, 그럼 26년도에 5만원이 현재는 얼마인지 해보세요. 그 전에 잠시요. 몇 년 앞으로 가야 됩니까? 2년 앞으로 그럼 제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제곱을 내줘야 됩니다. 얘는 1년 앞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안 했고요. 1.1을 제곱하면 1.21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재료의 제목 보세요. 재료의 제목.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결론, 돈의 가치는 언제가 가장 큽니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네요. 오케이. 그럼 소비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지금 당장. 언제요? 수업 끝나자마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카드를 긁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총재는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개인적으로 안 좋다라는 멘트를 그동안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하락이 부동산을 자극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멘트를 여러 번 했고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하는 총재들은 개인의 사견들을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금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얘기만 했는데 그는 막 사견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고민하다가 또 시장은 또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내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내렸을까요?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내린 겁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라는 것, 한국은행 총재니까 한국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한국은행법 1조에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돈을 찍어내는 곳이 어디죠? 조폐공사입니다. 또 아기한테 또 한국은행이야 그래가지고 또 자, 여기는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폐공사가 돈을 찍어내는 곳이고. 자, 한국은행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물가를 안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뭘까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단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니까 그 수단이 금리예요. 이자율이라고요. 그럼 그가 이자율을 물론 하는 총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합니다. 제목 기억해야 됩니다. 약칭 금통위 그러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우리 시험 금융 파트에서 어떠한 행위를 누가 했는지 물어봐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 사람 찍어요. 금융통화위원회요. 금융통화위원회가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 뭐 한국은행 장이 했다 그런 건 X. 한국은행 장은 뭐 주체가 아니니까. 예. 금통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돈의 가치는 지금이 가장 크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럼 소비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고, 그럼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소비한다는 것도 합의한 것이고, 어디 갈 겁니까? 종로에 딱히 돈 확 쓸 데가 있습니까? 아, 있네요. 각 조금만 더 가면. 명동 가면 되겠네요. 롯데하고 신세계에 있으니까. 롯데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가서. 카드를 막 긁고, 괜찮아요. 개인 파산 문제는 뭐 개인 파산이고. 개인 파산하면 또 신청하면 돼요. 신청해서, 그제? 예. 하면 되고. 아, 개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해요, 현가. 약칭. 그 시험에서는 현가 이렇게 나와요. 미래 가치는 약칭 뭐라고 할까요? 미가 하면 좋을 것 같죠? 내가라 그래요. 한자로 올레자. 도래한다. 앞으로 도래한다 그래서 내가라 그럽니다. 미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미가 이러면 현가, 내가. 아, 이렇게 부르는구나. 용어 하나 좀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은행에다가 10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라고요? 1년 후를 이렇게 표현해요. 1년 후, N년 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구할 수 있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하죠? 이자율이 수익률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10%라고 제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보세요. 일단 1년 후에 원금은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돌려받아요. 100만원. 플러스 얼마 더 준다고요? 10%. 100만원에 10%면 얼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원? 110원을 받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곱하기 1.1 하면 돼요. 맞습니까? 앞에 1은 요거라고요. 원금. 원금. 뒤에 점 1은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그걸 써볼게요. 이렇게. 1 플러스 R입니다. 2년이면 제곱, 3년이면 3년. 이렇게. 그래서 N승. 1 플러스 R의 N승. 개론의 계산 문제는 99% 이게 활용됩니다. 항상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1. 항상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10%인데 왜 갑자기 1.1이 나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110원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1년 후에 110만 원은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현재 가치를 구한답니다.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할인.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할인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무슨 뜻일까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단지 차이점을 논한다면 수익률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이자율이 수익률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할인율은 무슨 말이죠?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뜻이구나. 그 말은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뜻이구나. 자, 곱할까요? 나눌까요? 자,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나누기. 똑같이 1 플러스 R 1.1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시험이 할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할증이라는 말 대신에 N년 후라는 말이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N년 후 그 말이 나오면 무슨 가치? 미래 가치.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럼 현재 가치는 할인보다는 대체로 최근에는 다이렉트로 이 표현을 씁니다. 현재 가치 이렇게.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봐요. 그리고 막 설명하고 밑에 막 이렇게 계산 문제 푸는 방법도 나와 있고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연금의 내각계수. 막 요렇게 해서 막 계산 문제 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지금 그거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합시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별거 없어요. 갑니다. 제목 뭐라고요? 현재가치 종류는 3개 있습니다. 차례대로 읽어봅니다. 자, 현재가치 종류는 3개인데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 두 번째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저당상수. 자, 미래가치 가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내가계수로 가겠습니다. 시작.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감채기금. 이렇게 각각 3개. 가장 단순한 스타일은 현재 가치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감채기금이 있다. 이렇게 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 현재가치, 미래가치 구분합니다. 이제 각각 위에 2가지를 먼저 볼까요? 위에 2가지를 보면 제목 속에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목 속에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 2를 봐요.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인지 일시불인지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저당상수가 1순위입니다. 모르면 이제 저당상수 찍어요. 모르면. 저당상수 없으면 뭐 찍을 겁니까? 감채기금 찍어요. 없으면 뭐 찍을 겁니까? 연금자 찍어요. 연금자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시불은 찍지 말아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시험 당일 아무리 궁박하더라도 일시불들은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읽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 자, 먼저 그것도 파악해요.
자, 옵시다. 하나만. 1판, 7판, 7판. 왜 감채기금이 미래가치일까요? 요게 미음이 있어서 그래요. 기억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채기금은 미래가치구나 알았는데 시험을 보러 가니까 내각의 수가 나와. 미음자가 안 보여. 또 미음자 안 보인다고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이 미래가치면 자동적으로 한쪽은 현재가치가 되는 거니까 일단 현재가치 3개, 미래가치 3개부터 일단 구분하세요. 일시불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볼걸요? 어디서요? 카드 결제할 때. 그럼 일시불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오케이. 그럼 연금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 이 뜻이에요. 일시불은 한 번, 연금은 여러 번.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 번이라고 나온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와요. 매년. 또는 5년 동안, 10년 동안에서 N년 동안. 또는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이 시험 지문에 보이면 이것은 연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시불이에요. 다시요. 일시불은 별도로 시험에서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일시불에 대해서는 일시불은 한 번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문에 한 번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나 없거나 보이면 연금, 안 보이면 일시불. 자, 마지막 문제 찾으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를 찾아주세요. 3번을 보세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일단 쭉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런 문제 답 찾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자가 매월 하고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2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 자, 그리고 연금 찾으세요. 연금 어디 있습니까? 연금, 방금 연금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매년 계속해서 N년 동안. 그런 말이 있는지 찾아봐요. 매년이나 매월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연금은 찾았어요. 연금은 맞아요. 미래가치 찾으세요. N년 후. 근데 N년, 5년 동안 적립을 했다면 N년 후나 뭐 적립한 후나 똑같은 말이겠네요. 그게 미래가치. 요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다음 4번 갑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했습니다. 일시불 찾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는 어떻게 구분하자고 했습니까? 계속적 의미가 있으면 연금이고 없으면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매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일시불이에요. 다음, 현재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가치를 계산하겠다고 다이렉트로 표현을 써버렸습니다. 최근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입니다.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현재가치를 구하겠다는 말이죠. 여기서 2번 지문을 한번 보고 앞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2번은 일시불의 미래가치래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X라고 하신 이유를 말하세요. 매년. 좋아요. 매년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연금이죠. 미래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N년 후, 10년 후. 그럼 10년 후는 미래가치고
매년이니까 연금이죠. 그럼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이 되어야 하는데 잘 봐요. 이제부터 잘 봐요. 매년 뒤에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럼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1억, 1억 2천, 1억 5천 가격이 변하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연금 아닙니다. 일시불입니다. 연금이 되려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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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일 때 연금이에요. 잠시 넘어가도 올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오세요. 일시불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 근데 한 번이라는 표현은 어차피 시험에 없다. 연금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년 또는요. N년 동안 또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보이면 연금이고 안 보이면 일시불이다. 자, 그림 하나 잘 봐주세요. 우리가 자 그림에서 0이라는 말은 현재 2024년 2025년 이런 뜻입니다. 그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0 이렇게. 0은 현재. 우리가 은행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본 거예요. 매년 1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4년 말에 얼마를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연금의 내각이었어요. 그죠? 연금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오늘 은행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1억을 맡겨 놓을 테니 4년 후에 얼마를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미래 가치죠.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왜 일시불입니까? 한 번. 자, 포인트는 이건 아무도 안 틀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봐요. 이렇게 투자하겠답니다. 그래서 4년 말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이라고요. 그럼 연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 번 반복될 것. 두 번째, 금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금액일 때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세 번째 그림을. 여러 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금액이 다르면 그때는 일시불입니다. 계산을 매번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지문만 다시 보세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많이 틀립니다. 매년 연금 하면 안 된다고요. 매년 어때요? 그럼 금액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불입니다. 10년 후 미래가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표현들이 꾸준히 나와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채기금 시작합시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면 끝날 테니까 5분만. 자, 지금부터 감채기금 1분이면 끝나니까 1분만 집중해요. 갑니다. 내용을 잘 봐요. 갑돌이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대요. 언제요? 5년 후에. 그래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3억. 자, 알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를 찾으세요. 지금 이 조건에서 갑돌이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적립해야 될 금액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불이백 적립액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금액이 얼마죠?
3억. 항상 돈이 먼저 나와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자, 돈이 먼저 나옵니다. 3억. 근데 뭘 알고 싶다고요? 적립액을. 그때 사용하는 게 뭔가요? 감채기금이에요. 곱하기 감채기금을 하면 적립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현재 가치 3개, 미래 가치 3개. 재료의 제목은 뭐라고요? 감채기금.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왜 미래 가치입니까? 미음자니까. 그러면 저 감채기금은 목적이 뭐라고요? 적립액. 얼마를 적립하면 될까? 적립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그게 감채기금이라고요. 이렇게 적금을 불입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매월 100만원씩 매월 100만원씩 이렇게 적립을 하면 5년 말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고 100만원의 적금을 불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금을 불입 안 해본 겁니까? 은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겁니까? 자, 다시 갑니다. 매월 100만원씩 해서 60개월 동안 불입하면 60개월 후에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적금을 불입하는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5년 후에 3억이 필요해. 그럼 3억을 만들려면 매월 얼마씩 불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입액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적금 형태예요. 적금 불입할 때 이렇게 적금 불입하는 겁니다. 자, 밑에 아래쪽을 먼저 보세요. 한 번, 여러 번. 그럼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 두 번째,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감채기금. 자, 위에 거는 감채기금입니다. 서로 알고 싶은 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시. 연금의 미래 가치는요?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불입액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싶은 게 누적액을 알고 싶어요. 근데 감채기금은 그 누적액을 본인이 알아요. 알고 싶은 게 불입액을 알고 싶어요. 서로 알고 싶은 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반대죠. 그래서 이 둘이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의 역수는 뭐가 됩니까?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겁니다. 왜 둘이 역수냐? 그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서로 알고 싶은 게 반대라고요. 자, 이게 감채기금입니다. 오늘은 처음 접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1교시에 들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다 기진백진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재료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조건을 잘 보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찾으세요. 오케이, 상환액입니다. 얘는 상환액을 구하는 거예요. 앞선 조건과 달라요. 자, 그래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얼마를요? 1억을. 언제? 그럼 1억을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현재. 그리고 얼마씩 갚으면 될까냐 이 말입니다. 항상 A 곱하기 B 이꼴 C인데 아직 그런 걸 신경 쓰지 맙시다. 돈 얼마라고요? 1억 씁니다.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상환액이 나와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상환액.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요? 현재 가치 종류가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 열거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저당상수. 미래가치 3가지 제시해 보세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기금. 이것만 알아도 오늘 목적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입니까?
얘를 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나누면 쟤가 된다면 서로 역수죠. 자, 그래서 이 둘은 역수예요.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내가 역수예요. 조심할 것은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역수입니다. 이렇게 역수가 돼요. 그리고 방금 이 둘이 역수가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 포즈, 말을 해요. 포즈를 취하게. 자, 저당상수, 목적이 뭐든가요? 목적. 오케이, 상환액. 얘는 목적이 뭐든가요? 적립액, 적금액. 오케이,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헤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답은 바로 보이죠? 답은 5번이다, 그죠? 그냥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현재 가치 구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가치는 알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가지고 현재 가치 구하면 곱합니까? 나눕니까? 그래서 나누는 형태예요. 얘는 곱하는 형태예요.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자, 연금도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신경 쓸 거 없고. 자, 보세요. 요걸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하지 맙시다. 괜히 힘들어할라. 보고 싶나요? 아니, 뭐가 보고 싶나요? 자, 약간 편안하게. 이 둘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져와 봐요. 앞에 1 갖다 붙이고 밑에 R 갖다 붙이면 그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공식 아무런 의미 없어요. 딱 설명하면 1분이면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학교 다닐 때 수열식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필요 없어요. 자, 요거 역수. 역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을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보세요. 뒤집지 않아요. 둘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요 둘이 뒤집어진 관계예요. 요래서 여기 역수예요. 얘하고 얘를 보세요. 그래서 이불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인데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자, 이제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어떤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일단은 얘가 들어와야죠. 그럼 저당 상수하면 상환액이죠. 자,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저당 상수는요, 상환을 하더라도 오로지 원리금 균등하고만 한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자리에 원금 균등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2번 갈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랍니다. 이걸 먼저 찾으세요. 현재 5억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게 놓으면 다시 어차피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화폐 시간 가치라고 했으니까 밑에는 뭐 일시불의 현가, 뭐 연금의 내가 이런 게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일시불 찾으세요. 매년 5%씩 상승. 미래가치 찾으세요. 10년 후. 4번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은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 찾으세요. 매월. 미래가치는요, 적립한 후. 어차피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10년 후 적립한 후. 10년간 적립했다면 이것도 10년 후라는 뜻이 될 테니까. 4번 갑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지문에 일시불 없어요. 일시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 관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불입니다. 현재 가치는 다이렉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5번.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왜 감채기금이죠? 미음.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이제 금융하고 감정평가가 남았는데, 감정평가는 타이틀은 좋은데 내용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은 편안하게 그냥 한번 들어보는 선에서 그냥 끝내시고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기본 수업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돌입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번 과정에 진도 나가고 있는 내용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출 문제를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직접 관계되는 것들만, 그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관계되는 것만 언급을 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